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선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훈남 변호사 요거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예. 진짜로 보니까 실물이 더 낫다. 잘생겼다. 훈남 맞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미남 변호사랑 뭐 차별이 좀 되나요? 미남은 고전적인 거고 훈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 네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두 분 붙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훈남대 미남. 네, 전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말 많고 탈 많습니다. 간호법 갈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자, 간호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도대체 무슨 법안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네. 체계를 먼저 잡으면요. 네네. 자,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면 의료계와 법조계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의료계, 법조계. 예, 그렇습니다. 자, 의료계는 의료법이 하나예요. 네. 하나로 다 규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법조계는 변호사, 법무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직업별로 법이 있어요. 네네네. 변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공인중개사법. 예. 그래서 각 직업별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누어서 직업별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의료법은 지금까지 의료법 하나예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조무사 다 하나예요. 의료법 하나였다. 그렇죠. 예. 의료법 하나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 간호사가 사실은 그 인원수는 제일 많거든요. 의료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간호사들의 활력이 되게 많았고 되게 역할이 이제 곽강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있으니 이슈가 됐었죠. 여러 가지 업무 범위, 처우 이런 것을 법조계처럼 하나를 떼서 간호사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간호법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그 내용은 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걸까요? 제가 여기 간호법안을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간호사에 관한 그 규정이에요. 간호사의 면허, 면허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뭐다. 그렇죠. 그리고 간호사 협회는 어떻게 구성을 한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고 그 외로 이제 간호조무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호사하고 같이 보조하는 조무사 있는데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간호조무사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간호조무사 협회. 네네네. 이러한 세부 간호법에 그것까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까지 다 심은 건가요? 네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넓게 봐서 간호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단어,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지금 가장 이제 이슈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핵심은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가 있느냐. 사업자를 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 밖에서도 간호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병원 외에서 별도로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간호활동을 하면 단독으로 뭔가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협회나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간호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쟁점이 바로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단독 의료기관 개원? 외에서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면 의사의 어떤 지시의 업무 범위를 떠나서 단독으로 국민의 생명에 관한 간호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호를 하다 보면 침도 넣을 수 있고 주사도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불법의 소지로 넘어갈 수 있다.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굉장히 악법이라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근데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내용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할 수 있다는 그냥
아주 말 그대로 이제 얘기지 우리가 뭐 단독 개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이 내용만으로는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 조항이 이제 10조에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보조라고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앞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네네네. 이렇게 봐라. 우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네네. 라고 의사를 이렇게. 보조한다라는 그렇죠. 내용이죠.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어차피 의료 행위는 다 의료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거든요. 어. 의료법 더 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의료 행위를 하면 당연히 의료법에 처벌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치료 행위는 못 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쟁점에 대한 거는 그걸로 그냥 좀 사그라들을 텐데 계속 의사협회에서는 그 내용을 빼든지 뭐 어쨌든 우리는 간호법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거부했어 지금. 맞죠. 뭐 이거는 공약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후보 시절에 그랬다고 네. 합니다. 저 검색을 해보니까 간호협회에 가서 네. 예, 간담회를 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하는데 좀 네.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후보 시절에 간호사협회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신이 확실하게 그걸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간호협회에서는 이거는 공약이다, 약속을 그렇죠. 한 것이다 예. 라고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약속을 위반한 거 아니냐. 공약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받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하고 더 친한가?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예. 나온 거는 공약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잘 처리하겠다는 거지 공약은 아니었고 공약이 대선 아니었다. 공약집에도 뭐 그런 게 네. 공약에 명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내심은 아무래도 또 간호사 외에도 뭐 의사들이나 다른 네. 직역에 많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상병리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렇죠. 그 뭐 보건복지 뭐 그쪽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 기득권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의사들이 더 상위의 지위에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더 좀 영향력을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의사 직역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의사들은 왜 간호법을 왜 반대하죠? 아까 얘기한 그 지역사회? 그렇죠. 단독 개원. 단독 개원? 튀어나온다 이거죠. 아니라잖아 근데 간호사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예. 계속 그것을 하면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걸 열어놓으면 계속 암암리에 이러한 뭐 의료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자.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험성이 너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호계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로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뭐 의사와 간호사는 뭐 악어와 악어새 같은 느낌?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간호사들이 싹 다 거부권을 뭐 한 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밖으로 나와버리면 병원도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간호사들의 반발이 두 가지입니다. 자, 면허를 반납하겠다. 하나. 두 번째, 자기네들은 적법 투쟁을 하겠다. 지금까지 사실 암암리에 의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네. 간호사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술실에서 이 보조 행위들 그 안에서 그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겠다. 즉 그 상담 원래 의료법에 있는 간호 행위들 뭐 상담이라든지 뭐 온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아주 진짜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간호사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의료 행위에서 간호사들이 해왔던 역할들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의료 행위가 잘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간호사들의 반발을 이거를 무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간호조무사는
뭐 고졸만 뭐 딸 수 있는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뭐 그게-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5조에서 그 규정을 하고 예, 예, 예. 있는데요. 그 간호조무사의 이제 자격입니다. 자격. 예예예. 여기 보면은 자격이 특성화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뭐 고등학교 졸업 인정자. 그래서 다 고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예. 지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간호법엔 그게 아니다. 그 내용이 아니다. 뭐 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던데. 이거는 법의 해석인 것 같아요. 예. 이 간호법에서는 최소한 네. 그 특성화고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상의 사람이 그렇죠. 간호조무사에 된다는 거지 고졸만 된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럼 대접을 안 되냐. 부득이 대학을 나왔으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학력을 소개한 저 고졸입니다 이렇게. 아, 그런가? 하향인가요? 아래로. 예예예. 그런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앞으로 향후 이제 간호협회의 향후 이제 진행된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제 제2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3분의 그렇게 2 이상의 되겠죠.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예, 민주당은 이제 올리겠다. 재의결하겠다라는 네. 거고 국힘에서는 재의결 반대하겠다. 네. 라고 돼 있는데 다시 제 말해서 생각엔- 사실상 그게 3분의 2가 하려면 200명이 300명이 출석해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폐기된 사실상- 거죠. 네. 예, 예. 사실상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재의결 요구를 하고 그 사이에 타협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 아까 지역사회 뭐 이런 걸 좀 뺀다든지, 네네네. 아까 고졸 뭐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좀 네, 좀 더. 독소조항이라고 네네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쳐서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와, 대통령의 권력이 정말 막강하구나. 거부 한번 딱 하니까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기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거부권인데 너무 좀 자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그동안 뭐 이런 적 있었나요? 네. 대통령이 막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라온 법을 막 이렇게 막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점을 좀 하나 간단히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남발을 하면 네. 국회에서 타협을 안 합니다. 니네 법 통과해. 우리 다시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거부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네네네. 타협을 왜 합니까? 도대체 국회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국회가 네. 이제 논의하고 타협하는 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간호법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 질까요? 그 간호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정말 끊임없는 논쟁과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마치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 형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간호법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